자, 이 액터 어트리뷰트는 해당 속 블록을 누가 처리해야 될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예요. 자, 제가 솜 메시지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솜 메시지가 사용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동기적인 모델, 그리고 비동기적인 모델, 그리고 다자간의 솜 메시지가 처리될 수 있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다자간의 솜 메시지가 처리될 경우에, 자, 어떤 클라이언트가 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A라는 놈으로 솜 메시지 전달하고, A라는 애는 또다시 B라는 애로 전달하고, B라는 애는 솜 메시지를 E라는 애로 전달해요. 자,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솜 메시지가 처리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자, 솜 헤더에는 제가 어떤 정보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솜 메시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솜 헤더에 관련된 정보를 이와 같이 다자간에 걸쳐서 솜 메시지가 처리될 경우에 솜 헤더에 기술된 정보를 누가 처리해야 될지, A가 처리해야 될지, B가 처리해야 될지, 혹은 솜 메시지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E라는 애가 처리해야 될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바로 액터 어트리뷰트예요. 그래서 해당 솜 블록을 솜 헤더 안에 있는 내용을 누가 처리해야 될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바로 액터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터 어트리뷰트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액터 어트리뷰트에 지정된 노드가 네임스페이스 값을 가진 노드가 솜 헤더 내용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액터 어트리뷰트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솜 메시지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최종 수신자가 그 헤더의 내용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자, 헤더 정보가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헤더 안에 보니까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트랜잭션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액터라는 어트리뷰트가 사용됐네요. 이 액터라는 어트리뷰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트랜잭션이라는 이 내용을 누가 처리해야 될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바로 액터 어트리뷰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액터 어트리뷰트의 내용을 보니까 HTTP 어쩌고저쩌고 해서 TX까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이라는 이 내용은 누가 처리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바로 이 트랜잭션이라는 헤더의 내용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 액터란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액터란 내용을 이렇게 지워보죠. 액터란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 이 헤더 내용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솜 메시지를 가장 마지막에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트랜잭션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액터 어트리뷰트는 속 블럭을 어떤 노드가 처리해야 될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예요. 솜 메시지가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치면서 처리될 경우에 누가 솜 헤더 블럭을 처리해야 될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바로 액터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must understand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이 must understand 어트리뷰트는 솜 헤더 안에 포함된 내용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지 혹은 처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를 지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바로 must understand 어트리뷰트예요. 이 must understand 어트리뷰트 값이 만약에 1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 헤더 블럭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0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헤더 블럭을 처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솝 인벨롭이 있고 솝 인벨롭 안에 솝 헤더 정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헤더 정보 안에 보니까 authentication이라고 해서 인증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엘리먼트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authentication 내용을 보니까 must understand라는 어트리뷰트가 나오고 어트리뷰트의 값이 1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uthentication이라는 이 인증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uthentication이라는 정보를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must understand attribute의 값이 1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authentication이라는 인증 정보를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처리하는 사람이 소폴트, 에러 메시지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야 돼. 난 이거 처리 못하겠다. 이거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켜서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ust understand attribute라는 거는 이 헤더 블럭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느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느냐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가 바로 must understand attribute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내용을, authentication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고요. 자, authentication이라는 authentication이라는 헤더 정보가 있는데, 이 헤더 정보에 지금 actor attribute가 지정되어 있지 않죠. actor attribute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authentication이라는 헤더의 내용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손 메시지를 가장 마지막에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authentication이라는 이 블록을 처리해야겠죠. 근데 must understand attribute의 값이 1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속 1.1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속 1.2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 자, 우선 우리 액터라는 어트리뷰트가 자, 롤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must understand에서 우리가 1 아니면 0이라는 값을 기술했었죠. 근데 이 값이 논리적인 값인 true와 false로 변경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프 헤더에 관련된 내용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액터 어트리뷰트와 must understand 어트리뷰트. 소프 헤더에 어떤 내용을 기술하느냐는 사실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authentication이라는 이와 같은 정보도 사실 이게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웹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authentication이라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인증 정보를 포함해라 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authentication이라는 엘리먼트를 사용한 것 뿐이지 이 소프 헤더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단계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 알아둬야 될 거는 액터 어트리뷰트와 must understand 어트리뷰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 바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 바디는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 그랬죠?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메시지를 기술하는 부분이 바로 속 바디예요. 그래서 속 바디는 바디라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 엘리먼트 안에는 어떤 내용을 기술해요?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XML 메시지를 기술하는 부분이 바로 바디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바디 엘리먼트의 내용으로는 웹 서비스의 호출과 응답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게 되고, 자, 서비스 이용자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속 바디 안에 기술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서비스 호출을 받아서 그 서비스를 수행한 후에 수행 결과를 속 바디 안에 적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속 바디 안에는 서비스 호출과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 수행 중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비스 수행 중에 에러가 발생됐을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이 속 바디 안에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 바디의 예제는 아래와 같아요. 자, 보니까 속 인벨롭이라는 루트 엘리먼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속 헤더 정보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 호출하기 위한 실제 메시지가 이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보니까 XML 메시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say hello라는 엘리먼트가 나오고 그 안에 string underbar 1이라는 엘리먼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보니까 XSI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나오죠. 자, 우리 XSI라는 네임스페이스 어디서 봤죠? 9장에서 봤죠, 9장에서. 뭐에 관련된 네임스페이스 접두어였죠?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 자, 응답이 오지 않는 질문을 하는 저도 굉장히 참 좀 요즘 말로 이제 뻘쭘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잠깐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XSI라는 이 네임스페이스 접도는 우리가 9장에서 다루었는데 9장에서 XML 스키마 인스턴스 문서로 사용했던 접두어가 바로 XSI였어요. 자, 그래서 XSI라는 인스턴스 접두어가 나오고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나오네요. 이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는 실제 손 메시지에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기술하기 위한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뭔고 보니까 XSD라는 접두어가 나오고 스트링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XSD는 뭐였죠? 스키마의 접두어 있죠? XML 스키마의 접두어가 바로 XSD였어요. 자,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건 뭐다? XML 스키마에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관한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트링 엘리먼트의 값은 이명진이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자바 코드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바 코드로 변경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스트링 언더바 원. 자, 이거는 뭐와 같죠? 자, 이 엘리먼트와 동일하죠. 자, 변수 이름은 스트링 언더바 원이에요. 그리고 변수의 값은 이명진입니다. 자, 이거는 뭐와 같죠? 이 스트링이라는 스트링 언더바 원이라는 엘리먼트의 내용과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구문이에요. 자, say hello라는 요 구문은 뭐와 같죠? 자, say hello라는 구문은 body 안에 있는 요 엘리먼트의 내용과 같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인자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손 메시지는 어떤 손 메시지냐면 웹 서비스를 XML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손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데 그 웹 서비스에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은 say hello고 say hello 메소드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는 바로 이명진이라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거를 손 메시지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아래와 같은 손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손 메시지와 자바 코드 간의 관계를 조금은 이해하시겠죠? 뭐 이 내용은 제가 뒤에 이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딱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아, 요거와 자바 코드와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어쨌든 소 바디의 중요한 내용은 웹 서비스로 호출하고 응답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이 바로 소 바디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